오늘은 조금 지난 회계사 수험생 시절 이야기지를 잠시 해볼까 해요. 제목 그대로 저는 오유회도 해봤고요. 떨어지기 쉽지 않은 확률의 이유에서도 떨어지고 다시 동차로 합격도 해봤습니다. 9월 초 회계사 2차 시험 발표 직후 한 달 정도쯤 지난 지금 한참 마음이 복잡하고 심란한 사유에 오유예생분들과 유예에서 떨어지고 다시 준비하시는 3차생분들에게 작은 위안이 그리고 당신도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얻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짧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할게요. 이렇게 연대기처럼 그려보니 저 시절을 어떻게 살았나 싶습니다. 상경계열이 아닌 문과대 출신이던 저는 처음에 이도저도 아닌 채로 14년 1차를 어영부영 떨어져 버렸고요. 이듬해 15년 1차를 붙었으나 여기서도 한참 주관식 풀이에 대한 감을 잡지 못하고 오유예라는 성적표를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절치부심하고 기본기에 충실하고자 2차 연습서를 진하게 돌렸고 16년 1차를 무난하게 합격했고요. 연이은 2차 시험도 기세가 좋았으나 2차 시험 2일째 과목을 모두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후의 생활은 무난했습니다. 학교를 16년 2학기 17년 1학기 모두 병행했지만 큰 무리는 없이 과목별 2명의 강사도 듣고 시중 GS는 대부분 풀고 비주류 문제집도 풀고 했습니다. 여느 유예생과 비슷하게 그런데 시험장에서 허망하게 말아먹었습니다. 약한 멘탈이 문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방황은 짧았고 고통은 길었습니다. 금융공기업을 병행해야 하는지 세무사로 갈아타야 하는지 아예 접고 낙향해야 하는지 많은 고민이 있었지만 우여곡절 끝에 1차를 다시 붙고 그해 바로 5과목을 운이 좋게도 한 번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오유의 때를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첫 2차이기도 했고 문과대 출신이라 그런지 숫자로 주관식 시험을 치르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과 상관없이 잘하는 애들은 잘하던데 저는 낯선 것에 매우 취약한 편입니다. 적응도 느리고 사실 이때부터 건강이 매우 안 좋았습니다. 체중이 갑자기 10kg 이상 빠지고 불안 증세도 굉장히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본기는 자연스레 부족했고 앉아있는 시간은 길었으나 유효승 공부 시간이 많이 부족했으리라 짐작해봅니다. 그리고 마침 15년 2차는 전과목이 헬 난이도였는데 두부 멘탈이던 저는 그대로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뭐 근데 다 좋습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댔지만 결국 기본기 부족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길일수록 왕도는 없습니다. 정도를 걸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 번은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재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돌이켜보면 무식했지만 요령도 기본기가 있는 상태에서 익혀야 무기가 되지 요령만 익히면 패션 고시생이 되어버립니다. 항상 정도를 따라가셨으면 합니다. 이미 합격 수기는 차고 넘치고 저의 방법론은 오래된 구닥다리이니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예나 지금이나 백투더 베이직임에는 틀림없을 것입니다. 감정적인 부분과 루틴에 대해서는 유예탈 부분에서 같이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오히려 이때는 꽤나 잘 지켰는데요. 1차 기간 그래도 1월부터는 1차 공부에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1차 커트라인을 여유있게 넘겨야 안정적인 2차 준비가 되고 자연스레 2차 유예 과목 수를 줄일 확률이 높아집니다. 다유예는 사실 감사가 그리 강하지 않습니다. 그 전년도에 버린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1차 기간에 어설프게 2차 공부하기보다 확실하게 패고 1차 직후 쉬는 타임을 줄이고 감사를 빨리 시작하는 것이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그래도 상법과 회계학에 꽤 집중했더니 1교시 경제학 때 시간을 완전 잘못 관리하는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하고도 커트라인 걱정 없이 넉넉하게 붙었습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다유예 혹은 3차생이라면 무슨 일이 있더라도 붙을 수 있는 절대 실력을 구축해야 합니다. 2차는 몰라도 1차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2차 기본기가 다져져 있으면 1차는 테크닉에 불과하니까요. 그렇게 나름 잘 준비했는데 1일차는 쓸데없이 고득점을 해버리고 2일차는 2, 3점 차로 이 과목에서 모두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때 회계는 사실 시간도 남았는데 모르고 시험지 반페이지에 남은 문제를 못 보고 어처구니 없게 백지로 제출한 기억이 나네요. 회계는 김재호, 김기동을 듣고 나머지 강사들은 문제집으로 풀었던 것 같고 원가는 그때는 김용남, 임세진이 메인이었고 나머지도 문제집으로 풀었던 것 같네요. 특별히 수험 이외 시간을 크게 소비하지도 않았는데 시험장에서 건드리지 말아야 할 문제를 어처구니 없게 붙잡았던 게 화근이었습니다. 뭐랄까요, 저는 이상하게 시험장 가면 평소에 안 하던 짓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떻게 나와도 확률적으로 붙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자신감이 오만하게도 내심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게 그해 무난했다고 평하는 원가회계를 어처구니 없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떨어지고 나서 대부분의 회계사 2차에서 떨어진 분들이 고민하시듯 회계사 시험 과목을 활용할 수 있는 금융공기업, 세무사 시험, 세무공무원을 병행할지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한국사, 커말 등 기본 자격증 구비하는 것도 너무 빡셌고 취준 준비라는 것을 해본 적도 없던 저에게는 시험보다 더 큰 산으로 다가왔습니다. 차라리 회계사 시험을 한 번 더 진하게 도전해서 미련이 없는 편이 낫지 않을까? 혹은 회계사와 세무사를 병행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공은 내년 2차 시험을 치고 나서 조금 더 부지런하게 플랜 B로 준비하겠다 정도로 의사결정을 하고 회계사 시험을 다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말이 쉽지 우선 창피해서 도서관 밖으로 나가기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일단 의자에 착석하는 데만 2주는 걸렸던 것 같습니다. 발표 날은 하도 울어서 뭐가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안 갔고 본가가 8층이었는데 창문만 보고 있으면 빨려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도저히 집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과연 내가 가는 게 맞을지도 모르겠고 부모님의 등골만 뽑아먹는 불효자세기가 되는 건 아닌지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시기였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을 내밀어준 분들이 있었고 구렁텅이에서 나와서 꾸역꾸역 내가 쌓은 업보를 하루하루 갚아나가기로 했습니다. 당시에도 뭔가 특별히 이렇게 요령같이 정리한 것은 없었는데요. 돌아보니 이 정도의 생각을 했고 오늘 영상의 하이라이트이자 본론입니다.
먼저 에너지와 감정 소모를 최소화하고 나는 죽었다 생각하고 매일매일 꾸준한 루틴을 만들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초점을 맞췄어요. 다른 일상 혹은 누군가가 제 루틴을 침범하지 않도록 딱 공부하는 그룹 이외의 모든 인간관계를 차단하고 지냈습니다. 그리고 방해되는 상황이나 사람은 모두 끊어냈습니다. 100%는 아니지만 이 루틴은 2차 시험을 치르는 날까지 거의 95% 이상 지켰던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빚을 갚아나간다는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두 번째는 감정이 그 어느 때보다 요동칠 시기입니다. 스스로가 통제되지 않고 자존감이 극도로 바닥을 치게 되는데요. 요동치는 감정은 겨우겨우 하루하루 쌓아가는 루틴을 하루아침에도 무너뜨리는 주범입니다. 쉽지 않겠지만 스스로 감정을 해소하고 컨트롤하는 방식을 찾아가야 합니다. 부모님도 친구도 도움을 줄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해소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부모님이라도 친구라도 결국은 당사자가 아니기에 100% 이해할 수 없고 또 위로받는 것은 그 순간이고 찰나입니다. 결국 근본적으로 스스로 감당해야 할 몫이니 또 이제 성인이니 어떤 식으로든 감정을 컨트롤하고 해소하는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저는 의도한 건 아니지만 한두 달 정도는 겨우겨우 루틴을 마치고 집에 와서 누우면 눈물이 저절로 주르륵 흘렀습니다. 매일매일 숨이 턱턱 막히는데도 그냥 울고 나면 조금은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두어 번 정도씩 조금씩 괜찮아져 갔습니다. 썩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후로도 살아가면서 힘든 구간이 종종 있었는데요. 그냥 혼자 누워서 조용히 웁니다. 그러면 또 내일 괜찮아지더라고요. 스스로 감정을 꼭 다스리기를 추천드리는 것은 감정을 참으라는 것이 아니라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매일매일 힘겹게 걸어가야 하는 본인에게 스스로 위안을 삼고 스스로 타협하고 납득하는 과정이 있어야 해요. 그렇지 않고 무식하게 버티면 마음이 병들어가고 결국 겨우쌓은 루틴을 어느 날 허무하게 무너뜨리게 되실 겁니다. 꼭 스스로 내면을 들여다보고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내일의 당신을 위해서라도 그때 당시에 1000번, 1000번은 듣지 않았나 싶은 노래인데요. 처진 달팽이의 말하는 대로 사실은 한 번도 미친 듯 그렇게 달려든 적이 없었다는 것을 이라는 구절이 참 마음을 후벼 팠습니다. 그리고 정말 들어야 하는 건 내 마음속 작은 이야기 라는 구절도요. 진솔하게 한 번쯤 내 마음속 작은 이야기를 들어보고 본인의 내면과 마주하며 건강한 마음으로 하루하루의 루틴을 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애덤 리바인의 로스트 스타인데요. 길을 잃은 별이지만 어둠을 밝히려 한다는 게 좋았습니다. 정작 OST의 영화는 사실 24년이 되어서야 봤습니다. 그리고 김창옥 쇼는 사실 최근에 많은 위안을 받고 있는데요. 아마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가 지나치게 길어졌네요. 사실 지금 저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이기도 한 것 같아요. 여러 번 해온 것이지만 매번 가장 어렵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세 번째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유명한 구절처럼 결국 시간은 흘러가고 1차 시험날이 다가오고요. 그토록 고대하고 기다리던 2차 시험날도 결국 다가옵니다. 분명 쉽지 않겠지만 매 순간 한 걸음 한 걸음 더디더라도 나아간다면 기회가 왔을 때 절대 놓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후회가 없도록 한번 미쳐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너무 당연한 이야기들입니다. 하지만 실천은 정말 힘드실 것이고요. 내년 이맘때 이겨내신 분들 또한 많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기를 인생을 돌아보고 내실을 다지는 시간으로 차분히 보낸다면 분명 다음 난관이 닥쳐도 여러분은 예전보다 한층 단단해져 있는 자신을 보게 되실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1차 시험이 다가왔고 이때는 오히려 제가 세운 원칙을 어겼습니다. 소홀히 했고 뭔가 시험장에서도 느슨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가채점을 잘못해서 더 높은 점수로 착각해서 아슬아슬하지만 여유는 있을 거라 생각하고 2차를 바로 달렸던 기억이 있네요. 지나고 보니 아찔합니다. 1차 기간에는 1차를 열심히 이렇게 겨우겨우 쌓은 탑을 허무하게 1차에서 걸려 넘어질 수 있으니 무슨 일이 있더라도 붙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전년도보다는 재무관리, 재무회계를 제외하고는 무난했습니다. 매일매일 루틴을 쌓아서 정말로 2차 주간식 시험이지만 10년치 기출은 탑과 풀이가 줄줄 나올 정도로 열심히 했고 원래 유예였던 원가와 회계는 높은 수준의 합격 확신을 했고 재무관리와 세법에도 16년 2차 합격 시 꽤 높은 점수로 붙어서 나름 자신이 있었습니다. 시험 직후에는 시험을 치자마자 세 과목은 확신을 했고 재무관리는 잘 풀긴 했는데 시간 부족으로 소문항 몇 개를 빈칸으로 낸 게 찝찝했습니다. 감사는 제 기준으로는 잘 풀었는데 대세 강사의 책으로 공부하지 않은 부분이 불안 요소였습니다. 그 애는 거의 대세 강사의 문제집에서 나온 수준으로 문제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충 이런 수준의 예상을 했고 다행히 운이 좋아서 5과목을 한 번에 다 붙을 수 있었습니다. 존버하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주변에 인내하신 분들의 대부분은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돌아보니 16년에도 총점이었으면 붙을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과 아니더라도 이후의 때라도 86% 확률로도 충분히 합격하면 되는데 참 멀리도 돌아서 더 어려운 확률을 굳이 뚫어서 이런 개고생을 했나 싶기도 했습니다. 바닥이 깊을수록 다음 상승파동은 분명 더 클 것입니다. 그럼 돌고 돌아오고도 무려 6년의 시간이 지나 7년차 회계사가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먼저 주식으로 치자면 인생의 전저점이 형성되었습니다. 보통 남자분들이라면 군대가 인생의 전저점이지 않았을까요? 앞으로 회계법인에 입사하거나 혹은 다른 인생사로 고난에 봉착했을 때 인생의 전저점은 여러 의미로 중요한 기준점이 되어줄 것입니다. 두 번째, 어려운 길일수록 왕도는 없다. Back to the basic. 어려운 길일수록 정도를 걸어야 한다. 이렇게 걷는 습관은 향후 업무 습관의 형성에도 꽤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인내심도 분명 주변의 보통분들보다 훨씬 강해졌음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세 번째, 돌고 돌아오면서 오히려 인생을 그리고 스스로에 대해 성찰한 부분인데요. 저는 그동안 늘 저의 부족한 부분에 대한 열등감이 컸고 가스라이팅하는 사람들에 대한 내성이 약했습니다.
또 스스로가 잘하는 부분이 있음에도 그런 부분들을 과소평가하고 항상 스스로를 채찍질해 왔는데요. 살아온 시간 중 가장 스스로의 민낯과 마주한 시간이 길었던 시기를 보내면서 스스로에 대한 이해, 메타인지라고 요즘 하더라고요. 메타인지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느리지만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방향으로 조금씩 움직이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행복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부모님에 대한 감사인데요. 아직 자립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극한의 상황에 내몰렸을 때 결국에는 감싸줄 수밖에 없는 분들은 부모님임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소중할수록 오히려 그 소중함을 잊고 살게 되지 않나요? 그리고 절박한 순간에 예상치 못한 귀인이 나에게 손을 내밀어주고 등을 밀어주게 될 것입니다. 또한 스스로도 인간관계에 대해 새로이 돌아보는 기회가 되실 겁니다. 돌고 돌아왔지만 분명 인생이라는 긴 시간을 놓고 보면 오히려 제대로 가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면 그래서 그 이후에는 행복한가요? 라는 질문에는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이후에도 텍스본부에서 감사본부로 트랜스퍼하는 괴이한 짓을 하기도 했고 지금은 꽤 있지 않을까 하는데 당시에는 정말 드물었습니다. 이후에는 지방으로 내려오는 선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개업에 이르기까지 정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요. 시간이 허락한다면 시리즈로 트랜스퍼, 지방이직까지 연재를 해볼까 합니다. 분명한 것은 인생이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더 큰 행복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실 오늘은 요즘에 저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영상을 빌어서 한 것 같기도 하네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